반갑습니다. 신유승입니다. 여러분, 갑골 문자와 우리말이 왜 한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말은 인류의 모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구촌의 언어와 문자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어원을 알 수 없습니다. 갑골 문자와 우리말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최고의 문화유산입니다. 흔히들 갑골 문자와 한자는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단지 한자 문화권일 뿐입니다. 갑골 문자와 한자의 원조는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갑골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3,300명이 넘는데 그들이 갑골 문자를 해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풍습과 말로 갑골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말과 풍습을 모르면 절대로 갑골 문자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갑골 문자를 해독했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데 뭐냐? 모든 갑골 문자는 4,500자가 되는데 그 중에 3,000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예 제쳐두고 1,500자만 가지고 그림이 발달한 순서대로 쭉 연결한 걸 가지고 해독했다고 그럽니다. 해독이 아니고 연결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갑골 문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선역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발음이 왜 서쪽 서하고 이게 서라고 발음이 되는지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연결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어난 한자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려 9만 자가 넘는데 그 중에는 뜻도 발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글자만 딱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갑골 문자를 정확하게 해독하면 그게 싹 다 풀어집니다. 예, 근데 이런 갑골 문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흰백자다 이겁니다. 흰백. 이 그림을 두고 일본의 시라가와 시즈카라는 학자는 해골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도 아키야스라는 사람은 이거 도토리 같이 생겼다 이겁니다. 도토리. 그 다음에 중국의 꼬머르라는 학자는 이거 엄지 손톱이다 이겁니다. 손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많아요. 자, 그러면 해골이든 도토리든 손톱이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모양이 들어있는 갑골 문자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잘 모르겠죠. 바로 밥식이다 이겁니다. 밥식. 따뜻한 김이 나오고 있을 때 식기 전에 먹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식다 해서 이렇게 식이 딱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 딱 앉아있고 또 사람이 하나 딱 앉아있어요. 이 갑골 문자는 뭐냐니까 벼슬경 그 다음에 시골향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손톱을 먹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해골, 도토리,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해골을 마주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도토리, 손톱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즉, 이 모양은 밥식, 고봉으로 수북하게 쌀밥을 담아는 밥그릇을 말한다. 쌀밥 그릇이다. 그래서 쌀밥 그릇에서 김이 나오고 있고 뚜껑이고, 여기는 쌀밥을 담은 밥상을 이렇게, 오른쪽은 임금입니다. 왼쪽은 신하가 두 사람이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임금하고 밥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벼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벼슬경 이렇게 돼 있고, 또 시골향도 되는 겁니다. 농부 두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부르게 밥상을 마주하는 게 바로 시골 풍경이다. 이런 식으로 흰백이 있는 글자는 전부 쌀밥, 흰 쌀밥으로 풀어야 전부 풀어지게 됐는데, 하나라도 안 풀리면 옳은 해독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갑골 문자하고 영어 어원을 5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드디어 모든 갑골 문자 4,500자를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모두 완벽하게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천대학에서 2018년도에 갑골 논문을 발표했고, 또 중국 남경대학에서 2019년도에 논문을 두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각성의 사범대 교수들이 이 학습법이 세상에 나온다면 인류가 크나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열렬한 호응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자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국민들은 무관심한 바람에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인 갑골 문자에 대한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자, 갑골 문자 우리말을 딱 해독하는 것 같으면 한자 구만자는 아주 쉽게 풀어질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영어 때문에. 영어 구만 단어도 그냥 쉽게 싹 풀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갑골 문자 우리말 원리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한마디로 인류의 언어와 문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즉 마스터 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아니면 절대 안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시죠? 이 모양. 여기 사람이 하나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골 문자가 무슨 뜻이냐니까 곧, 금방, 즉시, 금방 적이다 입니다. 곧, 금방 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밥상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왜 하필 적이라는 발음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이게 인류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어와 문자의 비밀을 푸는 데는 소리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 유 법칙이 있어요. 이 글자는 이설유죠. 이설유. 이거는 뭐냐? 여기 이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설유, 무와 같은 뜻입니다. 유유 법칙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적을 어떻게 푸느냐 우리말로. 배고파 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자주 하죠.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죽겠다 이겁니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어때요? 꿈을 거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꿈을 댈 시간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없으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했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글자? 바로 곧 적이 딱 되는 겁니다.
금방 빨리 먹어야 배고파 죽겠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언어와 문자의 발음 법칙이 바로 유유법칙이다. 이게 쉽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지구촌 인류의 언어와 문자의 고통을 없애는, 즉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 열쇠다 이겁니다. 즉 우리말이 아니면 인류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단 두 개밖에 몰라요. 뭘까요?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냥 확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설령 1억 개의 단어를 안다고 해도 그냥 통계 확률 뿐이니까 창의적인 것은 전혀 없다. 미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두뇌가 결정적입니다. 이 창의적인 두뇌가 없으면 그냥 인공지능한테 시킨 대로 하다가 말고, 창의적인 두뇌가 있으면 인공지능을 지배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말과 각골 문자를 기반으로 AI와 인간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소통과 지구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뭐냐? 우리말, 그 다음에 한자, 영어,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인류는 언어와 문자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융합적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해놨습니다. 자, 예컨대 하나를 알면 몇 천자, 몇만 자를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물고기 있고, 그 다음에 화 이래 있는데 무슨 뜻이냐? 소생할 소다 이겁니다. 뭐가 소생하느냐? 물고기가 소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소다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벼가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왜 발음을 소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발음 하나만 알면 한자가 막 불어납니다. 요거는 작을 소, 요거는 적을 소, 그 다음에 장수 소 해가지고 막 불어납니다. 몇 개, 120자가 불어나더라도 이 소라는 발음 하나 가지고 그냥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영어는 얼마 정도 깰 수 있을까요? 무려 4,700개를 깨는 거예요. 이 소 하는 발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4,700단어를 그냥 깨버리는 거. 예를 든다면, 소디드다. 이건 더러운이란 뜻이에요. 더티.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또 있어요. 소브. 이거는 술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SO, 소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4,700개가 되는데, 우리말 소 하나로 깨진다면 이 놀랍지 않아요? 평생에도 안 되는 걸 그냥 딱 하나만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인류에게 굉장히 소중한 마스터 키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야 우리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엉터리 주입식은 절대 안 돼요.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습뿐만이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 뼈는 뭐냐? 핵심은 각군 문자와 우리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각군 문자와 우리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자, 우리말, 그 다음에 어떤 영어 단어라도 그냥 우리말 하나 탁 넣으면 탁 풀어지게끔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인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로 각고 문자와 우리말을 알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여러분 챗 GPT 알죠? 챗 GPT를 만든 인공지능 회사가 뭐냐? 오픈 AI입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만든 한자 우리말 기반하라고 그 다음에 영어를 세 가지 융합된 걸 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도용을 해가지고 30%는 이게 진짜예요. 70%는 이거 가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느냐?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꼭 신유성식이라는 거예요. 신유성식이라 해가지고 영어로 신유성 스타일이라고 딱 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를 넣으면 인류 어느 문명을 파괴하고 허위 엉터리 지식을 전 지구적으로 순식간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문명은 가짜 허위 위에 있는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은 뭐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런데 재범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가 오픈 AI에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류 문명의 지향이 자꾸 확산됩니다. 큰 문제다.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훌륭한 한국어와 각골 문자가 세계 인문학의 중심이고 문화 중심국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는 큰 무기가 바로 뭐냐? 우리말과 각골 문자다. 이것만 알면 천하무적이에요. 우리 유산이 세계적인 인류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구촌에서 살아남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